낭독을 하고 생각을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독 산책의 탐합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미니멀리스트 2부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3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30가지 인생 교훈을 준비했다. 1.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2. 모든 조언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자라면서 이 말을 부모님과 선생님으로부터 얼마나 들었는지 셀 수도 없다. 30이 된 지금의 나는 그분들이 하고자 했던 말씀을 이해한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의 지혜에 놀라곤 한다. 3. 행복은 내면에서 나온다. 나 자신이 내가 가진 물건에 의해 정의된다면 내면에는 공허가 자리 잡는다. 4.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더 많이 갖는데도 행복해질 수 없다. 5. 용서는 중요하다. 과거에는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들을 늘 기억하고 미워했다. 나는 과거를 잊고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하는 방법을 배운 이후로 훨씬 행복해졌다. 6. 정말 가까운 친구는 한 손으로 셀 만큼 적다. 7. 정직은 언제나 옳다. 8. 거짓말을 하면 꼬리가 잡힌다. 9. 정직은 정말 중요하지만 완전히 투명할 필요는 없다. 10. 사람은 누구나 착하다. 나에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착한 구석이 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11. 속도를 줄여라. 감당하기 힘든 큰일이 있을 때면 속도를 늦추고 숨을 고르고 자기에게 맞는 속도를 찾을 필요가 있다. 12. 직장에서 친한 사람이 모두 친구는 아니다.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는 주의하라. 13. 스스로에게 정직하라. 14. 모든 결정은 중요하다. 15. 세상에 공짜는 없다. 16. 마치 뭐뭇인 것처럼 행동하라. 이 세상에서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스스로 그 변화의 중심에 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17. 열등감이란 스스로의 인정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들이 하는 생각과 말은 내가 사실로 받아들일 때에만 사실이 된다. 18. 인생에서 가장 심오한 조언은 가장 상투적인 말 속에 숨어 있다. 19. 별것 아닌 일로 속 태우지 마라. 20. 모든 일은 별것 아니다. 살면서 나 자신이나 친구 또는 가족에게 생긴 아슬아슬한 상황을 목격한 이후로 내가 가진 문제들이 얼마나 사소한지 깨달았다. 21.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잃게 될 것이다. 22. 인간관계는 중요하다. 첫째, 사람은 중요하다. 주변 사람들은 나의 성장을 도와준다. 둘째, 인간관계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 여자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그랬다. 셋째, 가능하다면 누구와도 인연의 끈을 끊지 마라. 누가 나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23. 열정을 갖고 살아라. 24. 성장하지 않는다면 죽어갈 뿐이다. 25. 기여하라. 타인에 대한 기여는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하고 아침에 눈을 뜨게 하고 내게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는다. 26. 20년 후에는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을 더 후회하게 될 것이다. 27.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28. 놓아버리는 법을 배워라.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29.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는 예정돼 있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만은 변치 않는다. 자신을 기만하지 마라. 30. 미루는 버릇은 무익하다. 시험에서 답을 잘못 고르는 것은 실수지만 시험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 내린 결정이다. 실수는 의도하지 않고 한 일이고 잘못된 결정이란 의도적으로 때로는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한 일이다. 잘못된 결정을 실수로 포장하고 넘기기는 쉽다. 그러면 자신이 받을 타격을 완화하고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잘못된 선택을 실수로 포장하면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또한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면 잘못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진다. 결국 잘못된 결정을 실수로 치부해버리고 나면 계속해서 똑같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끝없는 소비의 소용돌이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건을 사지 않고도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불완전하게 완벽한 존재들이다. 물건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물건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반면 행동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은 매일 성장하는 데서 충족감을 느낀다. 또 매일 타인에게 기여하는 데서 만족감을 느끼며 매일의 삶에서 자족감을 얻을 수 있다. 물건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매일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도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몇 년 전에 겪은 일 때문에 아직도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정신이 산만해질 때 어떻게 하는가? 나는 평생 산만한 정신을 다잡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다가 내 인생에서 몇 가지 영역을 손보고 나자 산만한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건강,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뇌는 연약한 기관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한다. 신체적으로 허약한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허약하기 쉽다. 내 경우에는 배가 고프거나 한 주 넘게 운동을 쉬었거나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었거나 잠이 부족할 때 더욱 불안해진다. 하지만 식이 조절과 운동 그리고 적절한 수면을 통해 신체의 건강에 집중하고 나자 정신의 산만함 역시 깨끗이 사라졌다. 건강관리는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다. 과거의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면 아마 상황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상황을 결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산만한 정신에 진저리가 난 나는 상황을 바꾸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내 정신을 더욱 산만하게 만드는 상황으로부터 나를 떼어 놓아야만 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그만두었다. 소비 습관을 바꾸고 물건을 줄였다. 나로부터 시작한 변화지만 결국에는 상황이 변했다.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라. 상황을 통제하는 건 바로 나 자신이다. 나를 통제하는 사람은 나다. 과거의 문제, 내가 안고 있는 최대의 문제 중 하나는 귀신처럼 달라붙는 과거의 기억이었다. 나는 실수를 저질렀었다. 큰 실수, 사람들을 실망시켰었고 별것 아닌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엄하게 몰아세웠고 실수나 잘못된 결정에 과민하게 반응했다. 이제 나는 과거의 일로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자문한다. 그 일이 지금이랑 관련이 있는가? 그 일이 그렇게 심각한 일이었나? 내가 너무 부풀려 생각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고 위의 질문은 도움이 되었다. 문제가 나의 통제 아래서 일어났는지 아닌지도 알아야 했다. 나의 통제 밖에 있는 문제라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다.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아 종이를 한 장 꺼내 세로로 긴 줄을 그었다. 그리고 한쪽에는 기분 좋았던 날, 반대쪽에는 기분 나빴던 날이라고 썼다. 각각의 경우 하루 종일 먹었던 음식, 만났던 사람, 갔던 장소 등을 떠올려 보았다. 모든 일을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식생활과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 상태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구했다. 누구나 산만한 정신을 가라앉히려면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다. 관심을 갈구하는 문화는 점점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간다. 무의미하고 유치한 자아도취가 전염병처럼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 둘러보라, 온 세계가 감동을 주지 못해 안달이다. 소유한 물건, 사회적 지위, 흔히 말하는 성취도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단연코 그런 일은 없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나 그 자체다. 사람들은 변화를 위한 노력, 성장할 수 있는 힘, 타인과 사회를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욕망에 감동한다. 그 밖의 모든 것들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허상이다.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할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사회적인 통념과 지속적인 광고 덕분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는 힘을 얻는다. 삶의 주인공은 너야. 네 삶은 네가 만드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우리는 자기만의 작디 작은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진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다수는 전적으로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적어도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
우리가 통제하는 것은 가능성이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 안에 있을수록 일이 잘 해결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 밖의 모든 것은 마음을 비우고 누군가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통제를 포기하는 일은 아마도 통제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1년 동안 바뀐 것들. 우리는 이 책을 쓰기 1년 전에 웹사이트 더 미니멀리스트를 시작했다. 그 이후로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변했다. 1년 전에는 우린 둘 다 대기업에서 일했다. 지금 우리는 매일 스스로 일하고 열정을 추구하며 산다. 1년 전에는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다. 지금은 인생에 만족하고 성취감을 느낀다. 1년 전에는 우리가 쓴 글을 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지금은 매달 10만 명 이상이 우리의 글을 읽고 올해만 151개 국가에서 50만 명 이상이 우리의 에세이집을 읽었다. 1년 전에는 출판한 책이 없었다. 지금은 에세이 모음집 하나, 조슈아의 단편 모음집 하나, 우리의 첫 장편 논픽션 하나, 총 3권이 출판되었다. 1년 전에는 엑셀 시트를 가득 채우는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면 자학했다. 지금 라이언은 한 번에 한 가지 목표만 추구하고 조슈아는 아무 목표도 없다. 1년 전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썼다. 지금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1년 전에는 삶에 불만이 매우 많았다. 지금은 행복하다. 그리고 지난 삶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달라졌다. 우리의 성취를 보여주고 여러분을 감동시킬 생각은 없다. 대신 1년이 갖는 힘의 감동을 받았으면 한다. 우리는 종종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을 과대평가하지만 1, 2년 안에 해낼 수 있는 일은 지나치게 과소평가한다. 앞서 언급한 우리의 성취는 연초에 계획한 목표가 아니었다. 그저 타인의 삶에 가치를 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발생했을 뿐이다. 결국 우리는 타인의 삶을 가치 있게 할 때 다른 모든 것들도 자리를 잡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생의 거대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고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보라. 1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누군가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지지만 자기 일에 골몰하다 보면 타인의 시간을 종종 무시할 때가 있다. 사람들은 자기 시간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타인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다면 먼저 우리 몫의 일을 해야 한다. 1. 먼저 간단 명료하게 말하라. 간결함은 재치의 생명이다. 아니, 어쩌면 간결함이 곧 재치다. 2번째,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말하라. 3번째, 가치가 있는 말을 하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가치가 있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면 타인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것뿐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건 가치가 있는 말인가? 필수품만 남기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을 없애는데 미니멀리즘을 활용하듯이 반드시 필요하고 의미 있는 대화만을 남기기 위해 불필요한 대화를 줄여야 한다. 1. 중요한 말을 하라. 당신이 하는 말이 대화를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말을 왜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다. 2. 어휘력을 키워라. 어휘력이 풍부하면 보다 정확히 말할 수 있고 정확한 어휘 선택은 짧은 시간 안에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간결하게 말하라. 간결함은 곧 힘이다. 4.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라. 매일같이 불필요한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할 경우 말은 난잡해진다. 이러한 대화 가운데 대부분은 피하거나 크게 줄일 수 있다. 5.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라. 앞서 말한 불필요한 대화를 없앰으로써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시간을 더 많이 갖고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6. 말을 줄이고 많이 들어라. 7. 묻고 나서 들어라. 성실하게 듣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질문한 뒤에 듣는 것이다. 우리는 미니멀리즘 여정에서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33개 도시를 순회했던 정기 모임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배우는 중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미니멀리즘이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의 마음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누구도 혼자가 아니다. 누구나 미니멀리즘을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하다.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찾고 있다. 우리는 모두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한다. 우리는 모두 사랑할 대상을 찾는다. 오하이오주 데이턴 시내에 있던 나의 아파트는 단단한 목재 바닥과 높은 천장, 탁 트이고 환기가 잘 되는 널찍한 공간을 자랑하는 벽돌집으로 잡지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아름다운 집이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면서 집을 줄이기로 했다. 지출을 줄여 내가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여유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림 같은 예전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침실 하나짜리 작은 아파트를 얻어 이사했다. 빠르게 1년이 지나갔고 이제는 내 작은 아파트를 옛날 아파트보다 훨씬 더 좋아하게 되었다. 입구. 아파트로 걸어 들어오다 보면 입구가 정말 작다는 생각이 맨 처음 들 것이다. 벽에 고정시킨 코트 거리에는 외투 한 벌, 우산 하나, 모직 모자 하나가 걸려 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빨간 의자가 하나 놓여 있다.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면 작은 탁자가 있고 그 위에 놓인 그릇 안에는 매일 산책을 나갈 때 가지고 가는 개인적인 물건들이 들어있다. 아래쪽 선반을 차지하고 있는 건 코드가 뽑힌 전화기다. 나와 통신산업 사이의 단절 선언을 상징한다. 그 위로는 가죽 코트 한 벌이 벽에 걸려 있다. 입지 않을 때에는 한 점의 예술 작품으로 전시해 둔다. 바로 근처에 밝고 개방된 공간에 거실, 식당과 부엌, 그리고 책을 읽는 장소가 모두 모여 있다. 식탁에서는 총 6명이 아늑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물론 6명에게 식사를 대접할 식기 세트도 갖추어 두었다. 이곳은 친구와 함께 일하기에도 좋다. 식탁 근처에는 내가 꽤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는 소박한 독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서 때로 사색에 잠기곤 한다. 책 2,000권을 내다 버리고 나니 단 몇 권만이 남았다. 사람들이 요리책을 올려놓을 법한 부엌 선반에 나는 장문책을 쌓아두었다. 이 중 몇 권은 내가 가르치는 온라인 장문 수업의 교재다. 작은 복도를 따라가면 침대가 있는 침실로 이어진다. 옆에는 새벽 3시 30분에 침대에서 기어나와 글을 쓸 수 있는 작업 공간이 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양초 한 쌍과 휴대전화 충전기가 놓여 있다. 근처의 서랍장 위에는 램프와 양초, 그리고 엄청나게 복잡한 스테레오가 놓여 있다. 서랍 안에는 티셔츠 몇 장이 들어있다. 침실 벽장에는 나머지 옷 전부와 하루 18분 운동에 쓰는 아령이 들어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욕구는 변할 테고 내가 지닌 물건 역시 변할 것이다. 하지만 미니멀리즘은 나의 삶의 방식으로 계속 추구할 생각이다. 목적이 있는 삶, 개인적 자유, 깊은 자각, 건강, 풍요로운 인간관계, 개인적 성장, 의미 있는 기여 등등 미니멀리즘이 내게 가져다 준 것들은 실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미니멀리즘 생활 방식의 부가적인 혜택도 많다. 다수는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들이다. 예를 들어 침실 3개짜리 거대한 집에 살던 과거에 나는 청소기를 돌리고 바닥을 닦고 모든 표면과 장식품의 먼지를 닦아내는데 8시간을 허비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 사는 아파트는 걸레질에 욕실 바닥 청소를 다 해도 45분 안에 청소가 끝난다. 한때는 나도 복잡한 물건 정리 체계를 적용해가며 온갖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자잘한 물건들을 분류하고 쓰레기를 버리며 주말을 통째로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애초에 정리할 물건이 별로 없는 지금은 쉽게 정돈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부가적 혜택이라면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차분해진다는 점이다. 이제는 어지럽혀진 집안을 걱정할 필요도, 정돈된 혼돈에 심란할 필요도, 주변 환경에 불만족스러워할 필요도 없다. 소박한 나의 집은 고요하고 차분하고 평화롭다. 과거에 나는 나 자신을 속였다. 생산적으로 일하려면 많은 물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인터넷선, 벽걸이 시계, 책으로 빼곡한 책장, 서류 보관함과 서류철과 30 바인더, 스캐너, 스테이플러, 책상 달력, 화이트보드, 콜크보드, 클립이나 압정, 형광펜이나 메모지, 포스트잇 같은 다양한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사무용품 정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것은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버리다 보니 지금 갖고 있는 물건들만 남았다. 어쩌면 언젠가는 공책이나 메모지도 사라질지 모르고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높이기만 한다면 한두 가지 물건을 더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아직 몇 가지 사무용품을 남겨두긴 했지만 작은 박스에 넣어서 벽장 안에 보관하고 있다. 매일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보이지 않게 치움으로써 중요한 것에만 집중한다.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보라. 오늘 당장 모든 물건을 없애고 상자에 모두 담아두거나 눈앞에서 안 보이도록 치운다. 며칠에 걸쳐 필요할 때마다 천천히 물건을 하나씩 다시 가져다 놓는다. 그리고 다시 가져오지 않은 물건, 즉 이번 주에 쓰지 않은 물건은 없앤다. 우리의 일상은 소음으로 가득하다. 소음은 종종 도망칠 수도 줄일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하지만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손쉬운 방법은 아니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분명 가능하다. 선택은 우리 몫이다. 1. 먼저 일찍 일어난다. 나는 이른 새벽 조용한 방에서 생각을 방해하는 요소 없이 글을 쓴다. 오직 나와 내 생각과 종이 위 글자만 존재하는 시간을 갖는다. 2. 독서 시간을 정한다. 3. 산책을 한다. 나는 자주 걷는다. 산책하는 동안에는 방해받지 않고 생각에 잠길 시간,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 머릿속에서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단 15분의 산책이라도 가치가 있다. 4. 운동을 한다. 운동할 때면 나는 오직 나와 내 생각과 움직이는 육체만 존재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5. 집중에 방해되는 것을 없앤다. 잠시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텔레비전을 버리거나 한 달간 인터넷을 끊거나 시계를 몇 개 없애거나 이메일 또는 SNS를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하거나 삶에서 눈에 띄지 않는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오직 나와 내 생각과 더욱 의미 있는 삶만이 존재하게 된다. 내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이 있다. 이 글은 아마도 데이브 브루노의 100개만으로 살아보기에 대한 내 나름의 해석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물건 세기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내가 앞으로 50개 혹은 100개까지 물건을 줄일 생각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물건을 왜 세는 걸까? 좋은 질문이다. 불필요하고 쓰지 않는 물건을 없애기 위해 물건의 수를 세워두고 싶었다. 가진 물건을 전부 종이에 적다 보면 모든 것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많이 없앨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지난해 동안 2,000개가 넘는 물건을 버렸고 목록을 만드는 동안 추가로 100개 이상을 버리고 나니 결국 288가지 물건이 남았다. 짐 싸기 파티의 개념은 단순하다. 갑자기 이사를 가게 돼 하루 만에 모든 짐을 싸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짐을 싸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파티처럼 즐겁게 해보자는 의도로 짐 싸기 파티라고 이름 붙였다. 우리는 8시간 동안 주방, 거실, 응접실 그리고 침실에 흩어져 있는 옷장, 서랍장 속에 있는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다. 사용하지 않는 덩치 큰 가구나 전자제품은 큼지막한 종이로 덮어두었다. 파티 막바지에는 거실에 놓인 소파와 탁자까지 말끔히 처리했다. 짐 싸기 파티에서는 칫솔, 탈취제, 주방용품처럼 앞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일지라도 빼놓지 않고 상자에 담거나 포장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일주일간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된다. 그날 저녁 당장 칫솔이 필요하다면 상자에서 찾아내면 된다. 아침에 일어나 샴푸와 비누가 필요한가? 짐을 풀면 된다. 다음 날 입을 옷이 필요한가? 역시 상자에서 찾아 입어라. 일주일 후에 집안을 한번 둘러보라. 아마 거의 모든 짐이 상자 안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제 가장 흥미진진한 결정만 남았다. 쌓여있는 짐을 모두 버리거나 기부하거나 팔아라. 짐 싸기 파티를 하고 나면 집에서 나온 상자, 쓰레기 봉투로 발 디딜 틈이 없을 것이다. 짐 싸기 파티를 하고 나면 방과 장식장이 깨끗이 비게 되고 그 이전보다 훨씬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내게는 책이 2,000권 있었다. 사실 그보다 약간 더 많았다. 일부는 이미 읽었고 다수는 언젠가 읽을 예정이었다. 언젠가 그 책까지 펼쳐볼 시간이 난다면 말이다. 나는 책으로 넘쳐나는 책장이 나를 똑똑하고 멋있어 보이게 한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나는 그 책들이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책들은 내 정체성의 일부였다. 정체성의 일부가 돼버린 물건을 없애기란 매우 힘들다. 얄궂게도 내가 갖고 있던 척 팔라닉의 파이트 클럽이라는 책에서 본 다음 세 구절이 내 마음을 움직여 약 1년 전에 내가 가진 책을 거의 다 버릴 수 있었다. 문명이 기본적으로 상정하는 것들을 거부하라. 특히 물질적 소유의 중요성부터. 네가 가진 물건이 결국 너를 갖게 된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무슨 일이든 할 자유가 생긴다. 이 문장들은 내 마음을 크게 울렸다. 팔라닉의 말이 내 말초 신경을 건드렸다. 이 문장을 몇 번이나 읽고 일주일 만에 책의 98%를 팔거나 기부했다. 그리고 킨들을 사서 선반 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진짜 책들 옆에 놓았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그 책들마저 없앴다. 남은 것은 내가 온라인 작문 수업에 쓰는 문법책 4권뿐이다. 이 책들은 정기적으로 참고할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제 내게는 책이 한 더미도 없지만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읽고 있다. 시간을 들여 지식을 흡수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교훈을 곱씹으며 많은 책을 읽는다. 하지만 책의 가치를 얻기 위해 종이로 만든 책을 보관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보라. 내가 그 먼지 앉은 책 2,000권에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했을지. 분명 그 책들이 지닌 진짜 가치보다 더 컸을 것이다. 진짜 가치는 단어와 읽는 행위에 있을 뿐 물리적인 책 자체에 있지 않다. 필요 없는 책으로 가득한 방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 책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더 가치가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물건 이상이다. 빈 방에 홀로 있더라도 가치는 우리 안에 있을 뿐 소유한 물건에 있지 않다. 미니멀리즘에 대해 처음 들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 왠지 불가사의하고 비이성적이며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고 평범한 소비자로서 누리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친구나 가족은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니멀리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나 자신부터 시작하면 된다. 우선 주변 사람들을 위한 예시를 만들어야 한다. 나의 물건부터 시작한다. 나의 옷장, 서랍장을 정리한다. 나의 시간을 사람들을 돕는 데 기부한다. 나의 물건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나의 습관을 바꾼다. 나의 운동 습관을 바꾼다. 나의 시간을 되찾는다. 나의 열정을 추구한다. 나의 사명을 발견한다. 나를 바꾸기 시작하면 종종 남들도 따라온다. 내가 얻는 이익과 변화된 인생을 목격하고 그들도 함께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니 나 자신부터 시작하자. 낭독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낭독 산책은 조슈아 필즈 밀번과 라이언 니커스 머디가 쓴 미니멀리스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마였습니다.